웬만큼만 공부하면 사실 채권하고 물권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다 똑같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게요. 특별법하거든요. 민총은 약간 이제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 좀 여러 가지 비꼴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일단 뭐죠? 물권법이요. 권리도 물권에 대체될 수 있죠. 이런 뭐가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넘어갈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이다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권리도 물권에 대체될 수 있고요. 2번요.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런데 을이요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저당권 수만 이걸 뭐라 한다? 혼동이라고 얘기하죠. 3번은요. 토지의 미등기 매수인은 미등기 매수인이죠. 우리가 항상요 옆에 보면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오죠.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를 본다? 등기부를 쳐다본다. 등기부.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은 직접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직접 만든 것보다 매도인을 대위 이렇게요. 자 4번은요. 갑소유 토지 전부에 을이 뭘 가지고 있죠? 지상권. 토지 전부의 지상권. 그러면요.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말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없어요. 이걸 뭐죠? 지하 공간의 일부 줄거 봐. 지하 공간의 일부.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좀 구분 지상권이에요. 그럼 구분 지상권 봐봐. 구분 지상권이 이거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있으면 여기 공중이나 땅 속으로 하는 게 구분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구분 지상권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 지상권 설정할 때는 여기 봐. 이 을이 지상권이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못해. 만약에 지상권이 없죠? 그러면 구분 지상권자하고 토지의 소유자는요, 토지 사용을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고, 구분 지상권은 뭐는 안 된다? 딱 하나만 하면 돼. 뭐는 안 된다? 수목.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하면 구분 지상권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물건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근데 을이요,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좀 집을 좀 팔아달라 했더니 안 팔고 있어. 그러니까요, 갑이 직접, 본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뭐라 하죠? 여러분, 임의대리죠?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법정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지만 임의대리는 사적 자치를 뭐 한다? 확장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해서도 처분할 수 있고 본인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확장된다고 얘기하고 법정대리는 뭐 한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대리인이 대신하죠? 법정대리는 보충한다고 얘기를 해. 알겠죠? 자, 6번은요. 우리가 물권법정에서 법률 양은 헌법상 의미 줄고요. 헌법상 의미 또는 뭐다?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고 명령과 규칙은 포함하지 않아요. 알겠죠? 포함하지 않아. 자, 물권 변동이요. 우리가 보면 토지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이 되죠. 수용 개시일까지. 그러면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급이나 공탁 가격이 줄고 만약에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죠? 보상금 지급이 없으면 절대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8번은 신축하죠? 신축하면 보존 등기 없이 187조죠? 그 다음에 9번은요, 경매죠? 매각대금 완납시죠? 10번은요, 건물의 신축이죠? 신축했는데 갑이 등기하지 않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이것을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죠? 을은 소유권 취득에. 을은 동그라미 을은 소유권 취득에. 11번은요. 부동산 매매죠.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이행 판결 등기요. 그 다음에 거기다 써요. 또 뭐가 있냐면 거기다가 확인 판결 등기다.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이요. 그 다음에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요.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요. 자, 물권 요청권이죠. 이런 물권 요청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해서 인정한다. 맞죠? 점유권은 뭐죠? 점유보호청권. 소유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우리 기초면 얘기 나왔죠. 이 갑이 있고 을한테 지상권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누군가가 불법 점유자가 있어요. 불법 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자는 뭐에 의해서? 지상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거 누가 있어? 유치권이죠.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죠. 유치권은 유치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 없지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그다음에 질권이나 저당권은 물권 요청권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슨 청구만 없다? 반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단 말이죠. 지역권하고 저당권도.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 또 하나 써. 담보물권이요. 담보물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소유권하고 담보물권하고 점유권하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어?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20년.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다음에 14번이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자. 남의 토지 위에요.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죠. 매수. 소유권 이전 느끼를 경유받지 못한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봐봐. 갑의 토지 위에요. 의리한 사람이 불법으로 건축해서 불법으로. 남의 땅이 아니죠. 남의 자기 땅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또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는데 이 사람이 또 미등기야. 미등기. 그러면요 이 갑은요 미등기인 사람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불법으로 건축한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둘 다.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도 건물을 철거하고 등기가 돼도 철거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누가 잘못했어? 이 사람은 지금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귀책 사유가 없죠? 물권의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따지잖아요. 잘못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아무리 무과실이어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권의 청구는 잘못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미등기면 미등기인자한테 철거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아닌 건물의 불법 신축자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된다? 누구한테는요? 여기가 임대차를 주죠? A한테 임차인이죠? 여기요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대지 점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철거 청구를 못하고 방금 누가 얘기했죠? 퇴거,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느끼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또 하나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15번은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 주고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죠. 피해담보 채무가 뭐한 후에 변제된 이후 그럼 피해담보 채무가 변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담보 채무가 변제가 없어. 등기는 당연소멸이죠. 등기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당연소멸 했어요. 엽죽 없고 설정자가 소유자가 돼. 설정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설정자가 소유자니까요. 양도담보 설정자가 말소 등기 청구를 하죠. 말소 등기 청구. 그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왜요? 이 사람은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소유자. 아까 우리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번은요.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거기 두고 갑은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럼 갑은 누구죠? 종전 소유자. 종전, 다른 말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 말이죠.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보 절대로 안 된다. 자, 17번은요.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써. 현재 점유가 있냐? 또 써. 누구냐?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한테도 반환 청구를 못해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물권의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 또는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를 마치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죠. 자, 18번은요.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는 아니하였다 해도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요? 이미 매도인은 매수인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한테 물건을 인도하고 잔금을 받았죠. 그 또 한 가지 안 된 건 뭐죠? 매수인이 다시 여기 15, 19번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한 자, 다시 토지를 매수한 제3자죠. 제3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주 그래서 실제로는 19번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갑이 을한테 목적물에 인도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가 안 돼. 을이 그걸 또 변한테 처분해. 그러면 갑은 변한테도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두 개. 그게 지금 18, 19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을이 지금 매수인이 지금 변한테 처분했죠? 이것을 점유계속으로 본다? 점유상실로 본다? 점유계속. 점유계속.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여기 20번은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에 인도받아 계속점유, 계속점유 등기촉구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1번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 처분. 이것을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 이꼴 이것을 뭐다? 점유계속이죠. 점유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매도인은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면 1번에서 뭐라고 했죠? 저 위에요. 18번에서 뭐라고 했죠?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인도해 주면은 반환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22번에서요.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매수인은 점유할 권원이 있다. 매수인은 점유할 권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봐봐요. 우리 이거 기억나요? 혹시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일단 봐. 여기 우리가 목적물을 인도죠, 인도.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인도. 인도하기 전은 누구? 매도인. 인도가 난 후는 누구? 매수인.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인도받았다겠죠? 등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등기는 중요하잖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수취하는 과실은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죠. 23번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인정되는가?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냐고 안 되냐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이러면 생각해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다가 가등기를 하는 것이냐? 가등기는 이러면 다 하는 거죠. 뭐요? 우리가 봐봐. 이러면 점유권 등기한다 안 한다? 점유권 등기 안 해. 점유권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등기 못해. 소유권 등기 안 해. 그러니까 가등기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등기하냐고 안 하냐고. 그러니까 가등기해. 유지권은 그러니까 못해. 질권도 등기할 수 있죠. 권리질권. 가등기해. 저당권 등기 안 해. 해. 그러니까 가등기 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죠. 유치권하고 점유권. 등기하지 못하죠? 가등기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임차권이죠. 임차권. 가등기 다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5번은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 줄붙이고 물권 변동의 효력하고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고 줄구면 각각 다르죠? 가등기한 때로 소급 그것은 순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 이렇게. 26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가 다른 청구권이다. 이런 봐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 사람이 1번에 갑이 있고 이 사람이 2번으로 여기다 가등기를 해서 가등기 을이요. 가등기 했는데 이 을이요. 3번 을이 뭐죠? 토지를 건물이요. 증여를 받은 거예요. 증여. 증여로 등기했지 본등기로 등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증여로 등기를 했단 말이죠. 소유권이 느껴. 그럼 이런 경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청구권은 소멸하는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가 병존한다고 그랬어. 병존한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하고 교환이나 증여로 인한 등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병존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다른 청구권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몇 년 안에 청구하는 거죠? 10년. 자, 27번은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8번 가등기가 적법하게 부적법하게 말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에 회복 등기 절차에서 뭐가 있다? 승낙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부적법에 말소되죠? 가등기 말소가 된 후에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왜 그러겠어?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이 가등기는 2번의 순위를 보존하고 있죠? 2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병 앞으로 됐다 해봐. 부적법 말소가 되고 다시 이제 병이 됐다 해봐.
원래 가등기는 몇 번 순서죠? 2번이죠. 근데 지금 누가 지금 2번으로 와 있겠어? 병이 지금 2번으로 와 있겠죠? 불법 말소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등기를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등기는 2번의 순위를 보존하니까 2번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지금 누가 2번이에요? 병이 2번이죠? 병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 꺼져. 밑으로 내가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한테 승낙을 받아야지. 야, 내가 원래 2번이니까 나 2번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2번. 이 병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뭐죠? 판례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죠? 제3자는 선이야기를 묻지 않고 승낙할 의무가 있다. 즉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소유권 이등기에 마친 제3자는 무조건 뭐를 한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알겠죠? 승낙할 의무가 있다. 제3자가. 자, 29번 보면 두 번째 줄이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격려하기까지는 어떠한 청구권이 있다고 추단이 된다 안 된다?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된다. 30번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 그리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한다.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요 무슨 뭐가 있으면요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다. 가등기 조심해야 돼. 가등기가 있고 압류 등기가 있으면 가압류가 있으면 그것은 말소가 되죠. 본등기 하면. 그런데 가등기 자체에 가압류 등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죠. 그래도 가압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이놈은 가등기 자체를 압류한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압류가 있다. 뭐 저당권 있다. 그러면 그 놈은 다 없어지죠. 당연히. 알겠죠? 자,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등기의 추정력. 등기는요, 허무인. 허무인 뭐죠? 가공의 인물이죠? 허무인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2번. 32번. 무허가 건축물이죠? 아까도 했었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소유주로 등기가 됐다고 할지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어떤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것은 단지 행정편이다. 그래 됐죠? 33번.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는 세 가지. 첫 번째. 갑이 신축했는데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에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을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건물을 신축한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부인.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럼요. 33번.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뭐하지 않는다? 신축한 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권리자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이거 보존 등기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원인 없이 말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원인 없이 말소해도 그 사람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소된 경우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한다. 36번. 갑이 X 건물을 신축했죠? 그런데 을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죠? 추정력이 뭐가 된다? 부정된다. 여기까지. 자, 36번부터 이전 등기죠? 36번.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만 뺀다.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 뭐다? 계약서. 계약서가 뭐하지 않는다? 진정하지 않는다. 진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는다?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놈 빼고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은 내 마음에는 들질 않아도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몇 번이에요? 36번 7번? 36번이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전 등기. 이전이란 말이 중요하고 보존이란 말이 중요하고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중요해. 이전이다? 그러면 제3자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걸 추정해.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그 밑에 그 별처럼 뭐라 나오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제3자. 그럼 또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제3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고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있다. OX, X. 그런 식으로 둘 다. 37번. 갑소유 X 건물을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병이 을을 갑의 대리인하고 추정하래. 봐봐. 갑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을이 뭐라 하냐? 나는 갑의 대리인 병한테 등기를 받았다. 대리인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은요,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일단 추정력이 있으니까 누가 증명한다? 갑이. 나는 그 병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 증명을 못하죠? 그럼 무조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유효가 돼버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 나왔죠? 그래서 병이 을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뭐라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된다.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38번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친권자 을에게 봐봐. 이게 뭐냐? 봐. 미성년자가 17살짜리가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증여를 하죠. 증여 또는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법원에요, 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요, 미성년자 아들한테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 이전 등기. 그러면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일단 추정력이 있어. 일단 뭐로 봐버리냐? 절차를 봐버려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등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한 적도 없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증명을 해야 돼. 갑이. 증명을 못하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말만 없는 한 이것이고 뭐고 필요 없어. 뭐 대리인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몇 번이냐면 37번하고 38번은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전 등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39번은요. 환매 특약이 돼 있다. 환매 특약. 그러면 환매가 있는 것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환매가 있나 보다. 그렇게 진지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40번은요. A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가 돼 있죠. 을에서 병이요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인 증여 동그라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이 매매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전 등기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니까 알려면 아주 힘들어. 그런데 여기요 올해 법원행정고시 나왔죠. 올해 2016년 법원행정고시에 뭐가 나왔냐? 멸실회복 등기란 말이 나왔어. 그래서 이런 멸실이라는 회복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멸실회복 등기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요, 법원행정고시가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법원행정고시는 등기 소장되는 시험이에요.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올라간 게 등기 소장이 돼요. 그런데 등기 소장되는 시험에서 멸실회복 등기가 또 나왔다니까요. 작년에 이게요, 똑같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버릴까다 그냥 써놨어요. 알겠죠? 멸실회복. 원래는 멸실회복이란 말이,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 용어 자체는 없어졌어도 판례 자체는 있거든요. 판례는 변경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전산등기업에서 멸실회복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마음대로. 그런데 봐봐, 우리가 멸실회복은 전산등기를 생각하지 말고 멸실회복은 옛날에 종이 등기부 있을 때 등기소가 불타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신고받고 막 해가지고 조사하고 하겠죠. 그런데 등기가 언제 접수되고 누가 있어 누가 앞으로 등기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다 불타버렸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 상황란에 뭐라고 그래? 불명 이렇게 쓰죠. 아무튼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더라. 그래서 현재 소유자만 정확하게 쓰고 나머지는 다 불명이라고 쓰죠. 그래도 등기관이 자기가 아무튼 있는 일건 조사할 거 다 해가지고 등기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적법한 등기가 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하는 것이야. 알겠죠? 멸실회복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전 등기 연월일 번호란이 불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도 적법하게 수된 것으로 뭐 한다? 추정. 불명이어도 알겠죠? 당연하죠. 자, 그다음에 42번은요. 여러분요, 농지분배죠? 농지부문하면은 상환 완료에 농지대금을요, 불화대금을요,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적법하게 분배가 되고 돈 다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이전 등기란 말만 딱 알고 있으면 이전 등기는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동명병으로 온 동네가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죠. 이걸 갖다 뭐 두 번 쓰면 얘기표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 여기 이렇게 많아도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모형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요, 여러 보존 등기는 2개, 이전 등기 이것만 딱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자요, 43번. 인도가 뭐다? 인도? 파키스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 뭐다? 동산. 인도는 뭐다? 동산이야, 동산.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 44번은요.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 판결을 했다. 승소, 이전 등기의 승소. 그럼 이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45번. 출연자와 재단법인, 출연자와 법인,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 재단법인 설립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법인하고 제3자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되고 법인하고 제3자는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6번 공용징수죠. 공용징수는 수용이죠. 공용징수자서 수용.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7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그럼 기본계약하고 피담보 채권하고 다르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줄구시고 거기다 써 뭐라 써요?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 근저당권이 되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돼.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할 때 봐봐. 매매 대금은 안 줘도 저당 잡을 수 있죠. 매매 대금 안 줘도. 공사 대금하고 저당 잡을 수 있죠.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 소비대차하고 보통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갑하고 그럼 반드시 소비대차 계약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비대차가 있는지 매매 대금인지 공사 대금인지 그걸 거짓말 가장채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본 관계는 추정되지 않아. 그런데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죠. 자, 48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지죠. 말소된 종전 등기 명의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로 뭐가 된다? 추정. 무슨 관계든 무슨 요건? 효력 발생이다. 자, 49번. 뭐냐면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가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래서 화해줘서가 이루어졌어. 그래도 이것은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화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다 똑같아. 이전한다죠. 이전 등기 청구죠. 그러면 이행 판결하고 똑같아. 이행 판결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이전한다 그러면 이행 판결하고 똑같아? 등기해야 돼. 청구권이니까. 그러면 50번은요. 신축 등기 없이도 취득. 무효인 중복 등기죠. 무효인 중복 등기는 무효이죠. 등기 없이 취소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2번 무효 등기 유용이죠. 무효 등기 유용하려면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무효 등기 유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표제부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 전용하는 것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하죠. 무효 등기의 유용은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을 쓰겠지만 실제로는 매매다.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증여인데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증여는 뭐라 한다? 은닉행위. 매매를 뭐라 한다? 가장매매다. 그래서 이거 왜 유효다? 실체관계 부합이다. 무슨 관계? 실체관계 부합이다. 54번 등기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우리 민법에는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요. 뭐는 있다 써? 200조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은 있다.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기에 관한 것은 있다, 없다? 없어.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민법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로 있지. 자, 이거 중간상환 등기죠. 이런 중간상환 등기 1번 갑이 신축을 했죠.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서 을한테 팔고 을 명의로 등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다. 중간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56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최종 양수인 병하고 최초 양도인 갑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8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이 매매 계약상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상대방 을이죠. 을에 대해서 가지는 매매 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죠. 알겠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그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하더라도 을로부터 뭘 받아야 돼? 대금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죠. 나왔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 마이너스죠.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죠. 그러니까 유효는 플러스, 토지거래가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맨 끝에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60번 중간생략 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이미 경료 동그라미 이미 거다서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중간생략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인데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병 앞으로 이미 등기되어 있죠. 이미 등기, 병 앞으로 이미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죠? 유효.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1번은요.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을,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없다. 병은 직접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대위에서.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서면 끝에다가 을을 대위해서 청구. 을을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자, 62번은요. 매도인과 매수인 을, 최종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전원에 합의를 했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 아까 말했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전원에 합의를 했죠. 전원에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을, 중간자죠.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더 밑에서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소멸X.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도 소멸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 하나가 빡 빠졌죠. 여기 있어요. 뭐가 있죠? 을이 갑에 대한 통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의 승낙까지 있어야 되죠. 그 하나만 알면 되죠. 그건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186조, 187조예요. 자, 1번 나왔죠? 1번 인도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인도로 보세요. 186번 인도는 부동산 취득의 요건이 아니죠. 인도는 뭐다? 동산이죠. 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다? 등기죠. 등기. 2번 매매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이전 등기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3번 똑같죠?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요. 아까 한 것 같은데. 출연자와 재단법인은요. 등기 없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출연자와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인데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소유주가 되죠? 제3자하고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공용징수, 수용,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물권의 소멸이죠? 자, 보면 갑에요. 갑의 토지에 1번 저당권, 병이 2번이죠? 1번,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에 65번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뭐한다? 소멸하죠. 그 옆에다 열 쓰고, 후순위로 가등기가 있으면, 가압류가 있으면, 후순위로 가압류가 있으면, 병은 소멸X. 병은 소멸하지 않죠. 아무리 2번이어도. 누가 있으니까? 가압류가 있으니까. 66.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 이퀄 저당권 소멸.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해요. 문제는 뭐죠? 나중에 매매계약이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다. 처음부터 소유자다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저당권을 뭘 한다? 부활한다. 67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죠. 을이요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68번 갑의 토지에 대한 을의 지상권 위에 병이 1번, 정이 2번이죠. 알겠죠? 근데 병 1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인데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2번 저당권자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69번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됐다.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다 봐봐.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 줄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이에요. 이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 아까 말했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이 있는데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가등기 할 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됐다. 소유자 줄 것이고 소유자 증여라고 써봐. 증여를 받아 소유자가 됐다.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알죠? 아까 우리 가등기 할 때 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없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봐. 채무자를 1번이 상속을 하든 2번이 상속을 하든 채무자를 상속하면 둘 다 뭐가 된다? 소멸해.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둘 다 소멸해. 만약에 물상 보증인을 상속한다. 물상 보증인. 그러면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해.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 2번 전부가 다 소멸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지역권이죠. 지역권이 위기가 되면 지역권을 뭐한다? 소멸하죠. 점유권하고 광호권. 점유권과 강호권은 혼동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없어지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음에 누가 있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알겠죠? 자, 점유권 1번, 70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이건 200조예요.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물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어디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그 다음에 이것이 정확한 법조문이에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한다. 추정. 여기다 추정한다고 뭐라고 하냐? 본다 이렇게 나.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점유자는 봐봐. 19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리고 보면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옆줄 긋고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72번 건물의 소유자. 여러분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뭐한다? 점유하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가 있다. 73번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방해행위의 배제를 말 수 있다? 구할 수가 있죠. 왜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건물이 짓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74번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우리 뭐죠? 점유물이 침탈이 되면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한테 직접 점유자에게 먼저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한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기가 누구다? 간접이죠.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간접 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자주하고 타주죠. 75번은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죠.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죠. 패소 시부터 무슨 점이다? 소에서부터 무슨 점이요? 타조다. 소타.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첫 번째 끝에 보면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동그라미 제기하죠. 그러면 패소했죠. 패소에다 동그라미 하고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 소 제기 시부터 악의 패소하면 패소 시부터는 타조.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죠? 소 제기 시부터 악이니까 소를 제기 당한 때부터 수취한 과실은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반환. 알겠죠? 70번 공동 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점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공동 상속인의 1인 줄거 봐. 그걸 뭐라고 얘기해? 공동 상속인의 1인을 뭐라고 얘기해? 하여는 공유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자. 상속은 공이라고 110번 얘기했잖아요. 뭐다? 여러분요, 종중교회는 뭐다? 총유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한다. 그럼 무조건 뭐다? 합유. 교회다. 종중이다. 뭐다? 총유다. 상속은 뭐다? 공유다. 공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상속인의 1인이란 말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 말이죠.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죠? 그러면 자신의 지분은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무슨 점이다? 타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쪽,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타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착오로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뭐다? 타주다.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 그럼요. 그래서 옆줄 긋고 상당히 타주입니다. 옆줄 긋고 사부시험 부담을 써야 돼요. 인접 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점유. 인접 토지의 일부. 962평인데 51평도 자기가 산 줄 알고 옆에 있는 땅을 점유했다 이 말이죠. 무슨 점유? 자주죠. 인접 토지의 일부 자주. 상당히 초과란 말이 무슨 말이죠? 13평의 땅을 샀는데 인접지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타주. 이거는 맞죠. 상당히 초과 타주. 인접 토지의 일부. 그럼 뭐? 자주. 그 다음에 78번. 여러분 75번하고 78번은 비교해. 75번하고 78번을 비교하면 75번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죠. 78번은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나 패소. 그러면 점자죠. 점자. 점유자가 점자를 보면 쏘기 탄다. 쏘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타주.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점자 자주점유. 여전히 소 제기 시부터 무슨 점유? 악의점유. 알겠죠? 그래서 패소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다. 하지만 패소하죠? 소 제기 시부터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 아니 악의점유다. 과세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점유를 승계한 사람 있죠. 점유를 승계 이렇게요. 그러면 갑이고 을이고 이렇게 병인데요. 2년이고 1년이고 2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병은요. 자기 것만 점유를 승계할 수 있죠. 자기 것만. 자기 것만 점유하면 점유자죠. 점유자. 그러면 점유자는 뭐예요? 점유자가 누구예요? 점유자? 누군지 모르죠. 소유자면 자주점유고 전세권자면 타주점유인데 누군지 모르죠.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걸 좀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두 번째 줄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 자주점유로만 한다. 추정한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점유자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란 말이 없으면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그래서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결제를 밟는 등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뭐라고?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죄송해요. 일정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그게 중요하네요. 첫 번째 끝에 일정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거기가 일정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도로부지에 편입시켰다. 그럼 무슨 점이다? 타주다. 타주. 알면서. 그러니까 악이죠. 악의의 무단점유 이 말이죠. 악의의 무단점유. 알겠죠? 첫 번째 끝에 일정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그랬죠. 알면서. 그러니까 뭐 타주. 모르고 그럼 뭐 자주. 자, 그 다음에 81번.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 전부를 점유. 똑같죠? 76과 똑같은데 같은 말이지만 초과하는 부분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그래서 2016년하고 2015년하고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다 똑같다. 알겠죠? 하나는 사업시험이고 하나는 법원행 경우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죠? 그럼 점유자 회복자 와봐. 점유자하고 회복자는 뭐가 있어요? 1시간 됐어요? 안 됐죠? 그래요?